저는 병동에서 환자들을 좀 장기적으로 보고 싶었고 거기에 부합하는 과가 재활의학과이기도 했고 재활의학과 특성상 만성적인 환자들이 많아서 볼 수 있는 기간도 길고 환자들에게 약간 축구에서 보면 미드필더 같은 그런 과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과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 모든 과에 필요한 치료를 우리 환자들에게 이제 적재적소에 적용을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한 건데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뭐 퇴행성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뇌혈관 질환 그리고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 그런 질환들을 겪고 나서 환자들의 삶의 질이 다시 회복이 되기까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어떤 내가 직접 손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아마 수술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라도 그 환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접근 방법이라든지 퇴원 이후의 계획까지도 다르게 짤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그런 장점들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서 수술과보다 좀 다양한 거 해볼 수 있는 재활의학과로 오게 됐습니다. 저는 재활의학과만 보고 달려와서요. 다른 과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1년차 교육을 제가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일단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뇌졸중이나 뭐 다른 질환들이 재활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과라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개원하실 생각인가요? 그거 이거 교수님들 보시나요? 그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재활의학과의 모든 분야가 다 함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은 뭐 호흡 재활이 이제 강점이 있고 뭐 그런 수가 있지만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분야가 골고루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의국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타과에 비해서 뭐 전연차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하거나 그런 거보다는 또 배우고 이제 환자 매니지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1년차 선생님이 처음에 환자 그 신체 진찰하는 거, 뭐 처방 내는 것도 많이 모를 수 있는데 바로 의국에서 같이 옆에서 일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물어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알려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게 사실 이제 민현수 선배님한테 물어보는 게 되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물어봐야 되나 아니면 물어봤다 혼나면 어떡하나라는 그게 아마 전연차 혹은 아랫연차 선생님들의 가장 큰 고충일 텐데 저희 의국에서는 정말 편하게 모르는 거 있으면 여쭤보고 그다음에 또 그거에 대해서 왜 이런 걸 물어봤냐라는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뭐 같은 거 여러 번 물어봐도 잘 알려주시고 네, 그런 그런 면에서 분위기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 시스템적으로 의국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뭔데요? 다 흩뿌려져 있어가지고 사람은 많은데 다 흩뿌려져 있어가지고 막 직속으로 막 계단식으로 똑같은 일을 이렇게 같은 연차 쭈루룩이 하는 데가 잘 없고 파트가 되게 파트가 여러 다 개고. 찢어져 있어가지고 뭐 직접적으로 일 시키고 막 혼내고 이런 일이 별로 있을 수가 없어요. 대학병원 중에 재활병원 건물이 따로 있는 데가 잘 없는데 이제 학생들 그걸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하게 됐었습니다. 이 공간은 그 소아 치료실인데요. 재활학과는 이제 소아 재활도 굉장히 유명한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기들이 와서 슬라이드도 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 치료를 유도하게끔 하는 건데 특히 소아 환자들은 자라면서 변화하는 과정들을 계속 보게 되고요. 1년 전에 제가 봤던 소아 환자가 그때는 걷기를 좀 힘들어했던 환자분이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는 뭐 워커를 짚고 어느 정도 걷는 모습을 보면 그럴 때마다 그래도 내가 일하고 배워온 시간들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하는 보람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재활의학과 저희 과에는 이제 암묵적인 룰이 있는데 휴가 쓰는 거는 이제 건드리지 않는다 그런 룰이 있어요. 저희가 3일씩 휴가를 이렇게 1년에 4번을 주는데 이게 수목금토일 이런 식으로 붙여서 4박 5일로 4번씩 휴가를 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1년차 선생님 휴가 가도 일할 수 있는 게 다른 1년차 선생님이나 전연차 선생님들이 여기 선생님 일을 좀 백업해주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요. 그리고
사실 재활의학과 디시전이 조금 다른 과보다 덜 급박한 점이 있어서 당직 때도 다른 과에 비하면은 조금 더 수면 시간이 보장이 되기도 하고 워라밸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 병원이 이렇게 규모도 크고 로봇 치료실, 뭐 수치료실, 그리고 저희 병원에만 있는 의지보조기실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다양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원하시는 환자분들도 많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척추병원이 유명합니다. 척추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 재활의학과와 그 척추신경외과, 척추정형외과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 재활의학과 같은 경우는 도수치료를 비롯한 재활치료와 그리고 운동 자세 교육 등을 통해서 자세 교정과 체형 분석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 호흡재활센터는 지금 국내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인프라나 이런 거를 더 배우기 위해서 세계적으로도 저희 센터로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세브란스는 2020년 3월 2일에 개원한 신생병원이고요. 용인세브란스 재활의학과 같은 경우 족부 질환 및 심장 재활에 특화돼서 다양하고 새로운 치료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세브란스 재활의학과 예고편은 여기까지. 본편은 직접 오셔서 확인하세요. 뽀샵 해주세요.